메신저 RNA를 연구 개발해서 치료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은 꾸준하게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로 가겠다. 그 미국의 뭐 종양학회라든지 학회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회 스케줄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왜냐면 학회에서 뭐 발표한다 그러면 사실 주가가 좀 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학회 중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네. 학회가 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 뭐 몇 월에 하는지 그런 네. 부분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이제는 많이 아시는 JP 모건이 1월 달에 있습니다. 이게 스타트를 끊는 거죠. 매년 1월에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JP 모건이 스타트를 열면서 과거에는 거기서 기술은 있는데 그 돈을 받고 싶은 그런 네. 벤처 기업들이 네. 많이 나와서 네. 우리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굉장히 큰 학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학회 11월 달에 있고요. 우리나라 회사는 네오이뮤텍이라는 회사가 네네. 인터루킨 7이라는 그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항체인데 그거를 약간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좀 더 튼튼한 항체 네. 그리고 이제 T세포를 잘 활성화시키는 T세포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글로브린이라는 물질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 다른 약물하고 같이 병용하는 걸로 이번에 나간다고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할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혈액암, 네네. 요 혈액학회 네네.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그 녹십자 랩셀이 이제 그 아티바라는 자회사가 네. 아까 임상 1, 2상 갖고 림프암종 가지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NK 세포입니다. 네네. 그거는 제대열 쪽에서 탯줄에서 뽑은 NK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체 치료제하고 같이 병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그 조심스러운 거는 우리나라는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이벤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벤트 전에 네. 이게 주가가 반영해요. 네, 그래서 기대가 많고. 네. 이거를 꼭 그렇게만 언제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미국하고는 영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이제 그렇게 이게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거죠. 미리 주가들이 네. 많이 반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 이상이 결과가 나오는 게 70%는 떨어지고 30%는 붙는 이벤트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호재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네. 발표하기 일부 전에는 한 열흘 한 달 사이에는 주가가 그대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올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의해서 보셔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회는 그런 학회가 있고 어떤 기업이 발표를 하는구나. 대신 여기서 발표하는 기업들은 의미 있는 성과를 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쵸. 초청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바이오 그런 산업에 섞여 있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코로나 백신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화제가 된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SK 바이오 사이언스 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CDMO 뭐 이런 사업자여서 그런 백신 생산을 담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백신 때문에 뜬 그런 CDMO 사업자 이런 사업자들의 그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질문 두 가지신 것 같은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제조합 단백질로 항체를 만들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SK가 지금 하는 거는 그 단백질을 아까 이제 단백질 자체가 항체거든요. 그걸 네네. 넣어주면은 이제 이물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몸속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목적은 그 단백질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어떤 형태로 넣어줄지, 그냥 통째로 넣어줄지 아니면은 그 만드는 재료를 주고 우리 세포가 그걸 보고 그 단백질을 만들게 하든지 방법은 두 가지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백질을 만들어서 넣어줄지 아니면은 이 단백질을 만드는 그 원재료 메신저 RNA인 거죠. 네. 얘가 이제 단백질을 만드니까 얘를 넣어줄지 두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이제 메신저 RNA가
이제 속도 차이에서 훨씬 더 빨랐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약을 이제 임상 실험까지 들어가는데 굉장히 빨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화학입니다. 화학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백질을 만드는 것보다 단순한 과정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 메신저 RNA가 화이자나 그 모더나가 만든 백신 그런 맞습니다. 원리 기술이죠. 예, 예, 맞습니다. mRNA라고 이제 표기가 되고. 예, 메신저 RNA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늘 엄청난 양의 메신저 RNA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 메신저 RNA라는 건 모든 걸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건 다 단백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우리 침도 단백질이고 모든 게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의도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주체는 단백질인 것처럼 그냥 단백질인 거죠. 단백질 많이 먹어야겠네. 이게 이제 이 단백질을 만드는 거는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하니까요. 네네.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우리가 먹으면은 그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항체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아니면은 표적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까지의 그 삼성 바이오의 주업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세포들의 그 유전자를 넣어서 그 유전자가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 단백질이 치료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단백질만 정제하는 그런 일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세포 치료제로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는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면은 이제 DNA하고 RNA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앞을 보니 삼성도 메신저 RNA, siRNA하고 그 전에 그 이제 유전자 쪽, DNA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쪽은 요번에 그 론자라는 스위스 회사가 너무 모더나하고 꽉 그 이제 잡은 거죠. 얘네들이 잡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체 원재료를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게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미국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MIT 중심으로 한 그 대학들이 모여서 대학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생산 시설을 좀 갖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삼성은 저력이 있으니까 하긴 하겠는데 세포 치료제에서는 후지필름이 너무 이제 막강하게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표준화를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모더나와 론자라는 이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은 이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따라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약간 늦게 이제 출발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수익성에는 좀 안 좋을 당분간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아주 장기로 보자 그러면 삼성은 여태까지 저력을 보였으니까 좀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비용 측면에서는 쓸 수밖에 없고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발빠르게 이런 거였는데 조금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삼성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이제 원재료 생산 쪽으로 나아간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신약 개발 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삼성은 이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는 나는 이제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 RNA를 연구 개발해서 치료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발로 들어선 거고 삼성은 꾸준하게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로 가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거죠. 약간 길이 엇갈리고 지금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하는 영역이 원래 그런 것들을 생산 제조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하니까 이쪽으로 그냥 가서 어차피 이제 뭐 CMO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생산 능력 1위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기술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RNA라든가 메신저 RNA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그렇게 이제 상대적인 기술 난이도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표준화하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 세포 치료제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네네. 삼성이 잘하는 거는 대규모로 자금을 투입해서 생산 단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춰가는 그런 생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 재주를 이제 100% 발휘하기에는 약간 이쪽에는 그런 허들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익은 조금 초반에는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해주면서 셀트리온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mRNA 그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은 이제 생산 쪽 전문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치료제 개발 이쪽으로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그 상당히 좀 주가가 안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약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 집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안 좋은데, 그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본다면 바이오 시밀러 네. 그 시장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네. 뭐 여기에서 뭐 셀트리온의 입진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도 굉장히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대신 경쟁 상황은 조금 더 하대질 가능성이 좀 있다. 경쟁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이제 빠진 거는 약간 이제 좀 불운이 좀 겹친 것들이 있죠. 네, 레키로나 쪽이 이제 그 먹는 치료제 나온다는 얘기하고 이제 그쵸. 좀 겹친 게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좀 겹쳐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못할, 먹는 약이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당장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어느 정도 잘 팔려 나갈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맥 주사로 90분 맞던 거를 60분으로 줄이는 그런 제재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증 환자들 입원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그 이제 먹는 약이 부족하다 그러면 서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유럽 쪽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 사용을 할 것 같은데 대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퀘스천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먹는 약이 우위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을 좀 쌓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후에 레키로나 같은 게 약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이제 아직 개발되고 있는 약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메신저 RNA 쪽으로다가 진출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 시밀러 쪽만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꾸준하고 잘 하는 회사고 대신 이제 이익 늘어나는 것만큼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의 팬들이 이제 많고 저도 이제 인천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셀트리온이 굉장히 잘 됐으면 하는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셀트리온이 주가가 옛날에 그 보여줬던 그런 그 야성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본업에서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지금처럼 이제 해 나가면서 아까 그 이제 메신저 RNA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메신저 RNA를 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모더나가 대박이라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광을 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하지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백신 빼면은 모더나는 임상 이상에 허덕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모더나를 이제 뭐 이 증권사에 추천하고 이랬을 때 그때도 임상 이상이었고요. 지금도 거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 백신을 갖고 임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소간에 코로나 백신이 굉장히 빨리 치료제를 내주고 환자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성급한 마음으로 이제 메신저 RNA를 접근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면서 쉽게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백신이 굉장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일반 약보다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메신저 RNA를 갖고 항암 백신이라든가 제대로 된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그 백신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대로 된 파이프라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오거나 과감하게 사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갖춰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야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나쁘게 볼까? 비용은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대형 회사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에는 포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차피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천명을 한 다음에는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파이프라인들을 갖춰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도 그냥 메신저 RNA 쪽을 할 거야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쪽의 색깔을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될 거다라는 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호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회사는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돈을 계속 까먹는데 괜찮겠습니까? 라는 이거는 밸류에이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능력을 산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네.